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대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뜻이지요. 큰 변수가 없는 한 각종 여론조사의 통계를 볼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만일의 경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그 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대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한 표 이동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오늘 현재 한국갤럽이 조사했고 뉴스1이 발표한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에 표 이동에 관한 여론조사를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은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이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SBS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날 저녁에 대통령 후보들의 1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월 29일하고 30일 이틀 동안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있고요. 본 투표는 6월 3일 날 투표가 있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오후 6시까지고 본 투표는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이준석 후보의 표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재명 후보에게 30%가 가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55%만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응답을 잘 안 하는 사람이 1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김문수 후보에게 가야 될 이 30%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표가 30%가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고 하는 거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단일화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도표, 그러면 이 같은 결과가 조사된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이준석 후보의 호감층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3자 대결을 할 때는 8%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호감도 조사에서는 28%로 나와서 3자 대결의 지지율보다 무려 20%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23%,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47%가 이준석에 대한 호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경우에 김문수와 이준석 두 후보 중에서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김문수 후보의 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봤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는 9%밖에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64%나 표가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모르겠다, 기타가 2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조금은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단일화를 할 경우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김문수 후보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이 63%로 나왔고, 그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10%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 중에서도 만의 경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게 10%나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무려 3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58%로 나타났고 기타는 1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32%나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단일화를 했을 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어떻게 조사가 되었냐면, 이재명 후보에게 무려 54%나 이동을 했고 김문수 후보로 가는 것은 42%만 나왔습니다. 기타는 4%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호감도 조사에서 28%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층과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호감층의 변화가 생기는데 무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19%나 표가 이동했고 김문수 후보로 가는 표는 55%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26%로 나왔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1이 의뢰하고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5월 12일부터 13일, 어제하고 그저께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에 18세 이상의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를 조사를 했고요. 조사원들의 인터뷰 방식 형식으로 취해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응답률은 꽤 높습니다. 18.9%나 응답을 하였습니다. 응답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로 인한 표 이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